이제 또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거정이라는 인물이 꽤 실력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정치, 경제, 군사 이런 모든 일을 이 장거정이 하고, 그리고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혁명을 일으켰다고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성과도 이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력제 초기 10년 동안은 중흥식이라고 해서 망력 중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장거정이라는 그 인물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민생도 다 두었대요. 그래서 태평성세였다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자, 정치적으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좀 준비해온 이야기가 그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이 정치적인 이야기만 할게요. 관직 심사를 되게 엄격하게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만력제 초기 정치 개혁을 했는데, 이 주요하게 실시한 게 고성법이라고 해서 관료의 평판과 관료주의에 이제 젖어서 현실 외면하고 공문서로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심사를 한 게 중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지구의 일처리들이 효과가 높아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높아졌다. 자, 고성법에 의해 전담으로 그러니까 관리인들이 전담으로 맡아야 하며 즉시 마무리를 지어야 함이 요구가 됐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일에 하나 맡았으면 그거 하나로 책임을 지고 집중적으로 그걸 일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는다. 마무리 짓는다 해도 그게 뭐라고 해야 하죠? 이렇게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를 짓지 말고 아주 확실하게 끝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감독과 책임을 져야 했다고 합니다. 관리인들이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황제에게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황제의 책임이 아니고 다 그 장거정의 책임으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황제의 권력은 나중에 내각으로 다 돌아가게 됨이라고 해놨지만, 그거는 내각 수장인 장거정의 전담으로 정무를 맡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황제의 권력이 약해지고 장거정이 권력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정이 생존해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불만을 호소하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게 더 부각이 되니까. 그리고 뭐 태평성세니까 뭐 이 사람이 정모를 맡아서 좋다. 그러니 뭐 저 사람은 어떻게 내치는 것보단 이 자리를 유지시켜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모양이죠. 그럴 정도로 능력 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뭐 망력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정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장거정이 힘이 셌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나서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망력제가 그러니까 초창기 10년 동안은 그래도 본인이 성군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장거정이 후일도 없이 계속 정모도 맡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이제 발발해서 여러 이름 있는 의사들한테 치료를 받지만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그냥 산송장으로 그냥 병석에 누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1582년 6월 20일 날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망력제가 원래 이 사람이 사부였대요. 그러니까 황제의 스승이었던 거죠. 그리고 워낙에 존경했던 사부였던 데다가 또 능력이 탁월한 신하였기 때문에 이 망력제가 이 장거정의 죽음을 되게 슬퍼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조정을 이제 패하고 이제 그의 집에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제 뭐 위로의 편지, 뭐 위로의 뭐 금일봉, 뭐 곡식 뭐 이런 걸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지 2년 후에 1584년 8월에 신하들이 이 망력제에게 상소를 제출을 합니다. 장거정의 제목이라는 내용을 또 이 상서를 제출하는데 그게 뭐냐? 장거정이 생전에 황제를 기만하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정무를 맡았으며 몰래 재산을 모아 은닉했고 더 나아가서 황제를 퇴위를 시킨 다음에 자기가 휘둘르기 쉬운 황자 중에 한 명을 황제로 옹립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신하들의 잘못을 규탄하고 뭐 황제의 책임을 지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치도록 하는 신하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권력을 갖고 휘둘렀다.
그러니 이 사람을 부관참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간 속을 꺼내서 그 시신을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지처참보다 더한 처벌이죠.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재산 몰수하고 또 그 가족들을 다 제거하라고 상소문을 제출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망령죄는 처음에는 안 믿죠. 그런 인물이 아니다. 내가 아는 스승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어디 니들이 중상모략 하느냐 뭐 이러다가 계속 그런 상소문을 올리니까 이 황제인 망령죄가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장거정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염증,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염증, 그 다음에 어린 시절부터 이제 엄격한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지침, 그러니까 지친 거.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30년간 잠수 탄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생각에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30년? 그건 좀 심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명나라가 편히 저렇게 뭐라고 숨어서 놀고 먹고 하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황제가. 자, 뭐냐, 주변 국가에서 많이 이렇게 어지러웠거든요. 자, 여진족이 어딘지 아세요? 훗날 청나라가 되는 나라가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번 명나라를 침입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조선이 또 임진왜란이 또 발발하죠. 근데 아마 임진왜란이 먼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에는 이제 여진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금이 건국하기 전이에요. 그 명나라 변방에 자주 침입을 했기 때문에 여진족이 민생이 더 나빠지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의 기근이 시달림에 의해서 산으로 도망을 가서 도적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뭐 황건적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난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는 계속 쇠퇴해지고 회복할 기미는 없어져 버린 거죠. 그 회복할 기회는 전혀 없어진 거죠. 그 망력제 승하 후에도 24년 동안은 그래도 명나라가 그래도 지속이 되긴 했었어요. 간간히.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경제가 자살을 하고 이제 청나라 황태조
그러니까 3대 황제인 황태조가 자금성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청나라의 나라가 되고 만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망력제가 30년 동안 그렇게 정무에 정무를 보지 않던 사람이 한 번도 신하들을 만나서 뭐 정무에 대한 의논도 하지 않던 인물이 이 임진왜란 때는 되게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본인이 모아놨던 비자금마저 털어주면서까지, 그리고 우월한 리더십을 지닌 이호성이라는 장군 같은 인물, 또 많은 군인들을 조선으로 파견해서 도와줬다는 거죠. 조선의 입장에서는 되게 명나라의 그 망력제는 은인이죠. 하지만 명나라에서 봐서는 좀 폭군, 암군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또 다시 잠수를 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국내외, 그러니까 중국 안, 박, 소란을 해결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신하들이 정치 잘한다고 해도 황제가 나서주지도 않는데 되겠습니까? 자, 망력 44년 1616년이죠. 정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 후금이 요동성을 끊임없이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당하고 망력제가 그때 군을 다시 파견해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처럼 유능한 리더십을 가진 장군들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이 황제가 잘못 선택을 했는지 좀 그런 장수들을 그리고 군인들을 파견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마저 등을 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내의 그 국가의 기강이 문란과 부패해짐이 극에 달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만력 48년 1620년 3월에 주익규는 장기적인 주색 잡기에 병세가 심화가 됨으로 인해서 7월 20일 홍적전에서 승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일간 상을 치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황체자였던, 그러니까 망력제의 장자였던 주상략이라는 인물이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해 이제 10월 초 3일 정릉이라는 곳으로 안장이 되고 맙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명나라 망력제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후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줄이겠습니다.